안녕하십니까. 저는 11년 차 공인중개사 박명환 이사고요. 오늘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 스카이 출신 최고 학력자 이강우 중개사님 모시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어떻게 마지막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초부터 박명환 이사님이랑 비즈니스앤 중개법인에서 중개 업무 같이 하고 있는 이강우 중개사라고 합니다. 강우님, 진짜 그 스카이를 나오셨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일 궁금해요. 타 전문 자격사 시험 대비 이제 난이도가 이제 높게 보시지도 않고 했다가 조금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약간 처음에 좀 쉽게 봤다. 왜냐면은 객관식이고 이제 논술형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6과목 정도 되고 과목도 시험 범위도 방대해가지고 너무 짧게 조금 시험 기간을 잡으시면 조금 어려운 시험이고요. 다만 이제 일정 시간 딱 이를테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를 충실하게 공부하시면은 또 성실하게 한 분들은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정도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. 강우님은 몇 개월 정도 준비하셨어요? 저는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가끔씩 이제 막 유튜브에 막 3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있으시고 심지어 뭐 그 이하로 붙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. 그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신 사례가 아닌가 싶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,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시험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다른 거 다 각설하고 딱 한 달 남았을 때 해야 될 것들 위주로 오늘 이야기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. 일단은 6가지 과목이 있는데 학계로는 어떤 느낌으로 좀 접해야 될까요? 한 달 남았었을 때? 문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 같아요.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도 있고, 그 계산 문제에 한번 잘못 빠지면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어차피 못 푸시는 문제입니다. 그 중에 아마 좀 고난이도 계산 문제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넘기고 충분히 시간을 안배하셔가지고 나중에 고민되는 문항을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. 이사님, 민법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? 민법은 사실 이해 과목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법조문을 좀 딸딸 외워야 되는 것 같고, 문제 많이 푸세요.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들고 가시면 돼요.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, 뭔가 이제 지금 이론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. 혹시 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나 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제 그래도 이제 타 시험 대비 응시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나 이제 관련된 수험서들 뭐 이렇게 특강 콘텐츠면 하면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올해 시험 공부하는 게 뭐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잘 나와 있는 학습 콘텐츠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독학으로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뭐 적절히 그런 콘텐츠 도움 받아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, 왜냐하면 또 이제 그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적절히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60점을 평균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초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. 이제 뭐 70점 내지는 60점만 뭐 감당하게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는 시험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의사님도 아시겠지만 시험 보고 나서도 그 과목 이론에 대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보면은 현업에서도 뭐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? 맞아요. 사실 그 실무랑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랑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것 중에 당연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돼서 써먹는 것도 있겠지만, 실제로는 뭐 제가 하는 일이 또 뭐 일반 뭐 주거 시장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메이저로 하는 게 이제 빌딩이다 보니까 조금
좀 접목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그래도 뭔가 실무랑 그다음에 이런 이 공인중개사 공부랑은 좀 사실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. 그래서 뭔가 이해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암기죠, 암기. 네. 뭔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론을 뭔가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외워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? 딱 그 사실 다른 국가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의 틀에서 많이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재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점수를 빠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역시 문제풀이, 기출 문제풀이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도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실 그 공부하는 기간마다 다르겠습니다. 혹은 뭐 기왕 공부하는 김에 뭐 이론도 더 충분히 알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쌓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애초에 투입한 시간이 적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적다. 그러니까 단기간에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. 그러면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 위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남았는데 제가 그때 좀 기억해 보면은 진짜 불안했거든요. 네, 거의 뭐 약 먹기 직전이었었는데 혹시 이런 뭐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근데 기본적으로 좀 불안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시험 구조가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00점 혹은 8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조금 넘길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애초에 사실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아까도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60점이라 그러면 사실 뭐 60%고 그러면 한 40% 그러니까 3개 중에 1개는 이제 무조건 버리고 간다는 뜻이잖아요. 애초에 이제 맞출 생각이 없었다가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은 하나는 모르고 한 두 개, 3개 중에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좀 아리까리한 이런 상태로 시험을 아마 보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시험 보는 중에도 그렇고 되게 좀 불안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. 대부분 다 80점만큼 맞으려고 공부하고 오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동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계속 상기하시면 돼요.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너무 이제 자극받지 않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3개 중에 내가 2개만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난이도 상문제라 그래서 일반 수험생 수준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좀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. 이제 좀 출제 범위를 좀 벗어나 있다거나 좀 과하게 좀 응용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안 썼고 마인드 타격을 안 받고 빨리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험 본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저희가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긴장을 하잖아요. 전날에 시험 준비물 뭐 준비하는 것부터 시험장에 어떻게 이동을 할지 이제 내가 뭐 중간에는 뭐 어떤 것을 먹어야지 또 속에 부담이 없을지 시험 풀 때는 뭐 몇 분에 몇 분 동안은 문제를 풀고 1차 마킹을 언제 하고 5분 정도 남기고 뭐 끝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환기시키면서 미리 그 간접 경험을 하는 것 혹은 직접 경험하면 더 좋고요. 뭐 그런 방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남은 시점에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하면 좋겠지만 네, 만약에 정말로 이제 뭘 버리고 좀 뭘 붙잡아야 될까요? 이제 과목만 봐도 이제 애초에 그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과목들이 있잖아요. 뭐 대표적인 게 공법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개사법이나 뭐 학개론은 이제 애초에 시험 범위가 좀 적으니까 기왕이면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같은 시간 공부를 했을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 그런 과목을 짧은 기간에는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어요. 보신 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나의 이제 약점들이 확실히 보이는 경우, 특히 이제 과락 위험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들은 우선순위로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과목 내에서도 공법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공법 내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전 경향 보시면은 어디서 대략 몇 문제가 나오고 어디서 몇 문제가 나오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국토계획법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량이 나오고 뭐 건축법 같은 경우는 비교적
암기, 이 짧은 암기로도 또 점수를 낼 수 있는 또 한 파트인 것 같아서 과목 내에서도 어떤 단원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갈지 그 효율성을 생각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추석 기간, 저도 이제 추석 기간을 보냈는데 힘들었더라. 진짜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 추석 기간에는 좀 어떻게 운용을 하면은 좋을까요? 뭐 가족을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? 그래야 하셔야 될 분도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어떻게 보면 딱 그 시험 2주 전에 지금 거의 뭐 열흘 가까이의 긴 연휴 기간이 생겨가지고, 근데 한편으로는 막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었다면은 되게 공부할 시간을 버리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시험에 바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스터디 카페는 요새 무인으로 연휴에도 다 운영하지 않나요? 맞아요. 저는 그랬어요. 추석이었었는데 그때도 고향을 안 내려갔습니다. 그냥 이제 뭐 제가 있었던 집에서 혼자 추석 때도 똑같은 루틴으로 갔어요. 이게 사람이 이제 또 뭐 이 고향 갔다가 뭐 하면 살짝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하루 이틀은 이제 한 3-4달 전에 거의 한 2-3주치랑 맞먹는 기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제발 진짜 붙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석 때 정말 부탁인데 공부하세요.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꽈락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40점 미만이면은 다른 게 다 100점이라도 네, 아예 합격이 안 되는 그런 시험인데 뭐 가장 많이 죽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? 공법일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, 워낙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애초에 합격생분들도 이제 공법 점수가 높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. 이제 공법에서 이제 조금 이제 꽈락을 면하시고 다른 2차 과목 공시세법이나 특히 중개사법에서 평균 점수를 많이 올리셔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법은 제가 다른 건 못 도와드리겠고 올해 시험 공법 좀 쉽게 나오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그 동차에서 미끄러져서 2차를 한 1년 정도 공부했어요. 근데 자신 있게 들어갔거든요, 공법을. 근데 이제 딱 공법 그 중개사 시험 보고 공법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. 1번 문제부터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 공법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에듀윌에서 아직도 기억나요. 느낌 찾아서 가라고. 가장 정답인 것 같은 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것 같고,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되 좀 약간 느낌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약간 그 실전 감각을 키우려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모의고사죠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마 이제 기회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 각 학원에서 이제 시험장 같은 유사 시험장 빌려가지고 이제 개최하는 이제 모의고사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고, 저는 시험 한 달 전부터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똑같이 생활했습니다. 밥도 딱 제때 먹고 공부도 딱 그때,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을 그때 딱딱딱 맞춰서 하니까 그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장을 갔었을 때 좀 당연히 불편한데 그 루틴이 맞춰져 있으니까 뭔가 다른 뭔가 뭐라고 하죠? 변수들이 존재는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뭐 해야지 붙는 거예요? 그 60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목표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험 직전에 전범위를 꼭 반드시 훑어야겠다고 해가지고 뭐 보는 실제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빠르게 막 훑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, 근데 그렇기보다는 뭐 복습하는 범위를 줄이더라도 굉장히 좀 집중도 있게 하고, 그 방법은 아무래도 문제풀이일 것 같습니다.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대충 보고 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. 틀리면 또 오답도 확인해야 되고. 그래서 다만 이제 복습을 위한 복습은 좀 지양하자. 그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한 달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해야 될 거 양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맞아.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
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점 정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30점 정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거를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100점 맞겠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이제 좀 약간 안타까운 공법인 것 같고 나머지 60에서 70점은 무조건 이제 이 60에서 70점 그 사이를 100점을 맞겠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. 그래서 요 위에 단계는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적으로 나오던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100점을 맞겠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시험장에 가서 준비해야 될 것들 아니면 시험장 가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뭐 이제 기본적인 준비물 뭐 알아서 다 준비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시기보다는 일주일 전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 뭐 하다못해 뭐 계산기, 건전기, 또 뭐 아날로그 시계까지 필요한 것들 꼭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제가 진짜 아직도 좀 무서운데 그 언주 중학교가 시험장이었어요. 근데 뭐가 C였는지 언주 초등학교로 갔는데 저기 뭐 막 뭐 붙여놓잖아요.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. 큰일 났다. 그래서 다시 수험표를 보니까 언주 중학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한 5분인가 10분 남겨두고 터치다운해서 들어가서 바로 시험 봤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스카이생이 보셨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? 아니요,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.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무조건 여유 있게 시간 가셔야 맞아요. 되는 것 같아요. 전날에도 뭐 일찍 주무시겠지만 이제 당일에 꼭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 시험장 가서 뭐 내 앉을 자리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가시는 길 헷갈리실 수도 있고 간혹 막 차로 가셨다가 주차장 못 찾아서 헤매시는 경우도 맞아요. 있으세요. 그래서 절대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가시고 미리 가는 방법들 뭐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. 이게 자격증 따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첫 실무이실 텐데 어때요? 일단은 저희가 하는 일은 네. 일반적이진 않잖아요. 저희는 빌딩을 그렇죠. 중개하는 곳이라서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. 부동산의 문제가 되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 같아요.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물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하시는 일이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저희 사실 뭐 저희가 그냥 걸어가는 어떤 골목 혹은 뭐 역세권 어디 도시의 어딘가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어떻게 좀 매입이 되고 어떻게 이제 임차 구성이 돼가지고 그 상권에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좀 참여하시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좀 관찰한다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. 대기업에 있다가 대기업까지는 네,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이 업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네. 뭐 이제 좀 부동산에 좀 미래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셨던 걸까요? 20년, 21년 아마 다 경험하시고 굉장히 자산 시장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시면서 부동산 자산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파워풀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마냥 그런 어떤 거주만의 목적으로 되지 않고 이제 투자 이제 상품화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더 알고 그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.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장이 뭐 갖고 있는 뭐 시가총액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금융 투자 시장 대비 관련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덜 개발이 된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면에서 이쪽 분야에서 좀 실력을 키워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뭐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시장의 측면에서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딱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계약을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방금 그 상업용 부동산은 진짜 사실 먼 나라, 이웃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아셨을 텐데 실제로 계약을 써보시니까 좀 그때 그 느낌이 좀 어떠셨을까요? 물론 요즘 서울 아파트 굉장히 비싸지만 거래 규모가 상당히 훨씬 더 큰 시장이고 그렇죠.
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되게 성장하고 있는 되게 트렌디한 상권에 이제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 그런 상권들의 이제 뭐 연령대가 한 20, 30대라면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. 여기서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지, 요즘 핫한 동네는 또 어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뀌는 순간 그렇게 어떻게 의사결정되는가 이런 거를 직접 참여하고 거기서 물론 이사님의 이제 전적인 또 지원과 팀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계약 과정에 참여하게 된 거긴 하지만 그런 공간이 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재밌는 체험이기도 하고. 자, 오늘 그래도 좀 약간 뭐 저희는 이제 좀 긴 시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,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다들 끝까지 힘든 거 저희가 제일 잘 압니다. 네, 끝까지 힘내셔서 올해 꼭 네,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뭐 강훈님 마지막으로 좀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? 네, 뭐 업계가 뭐 이렇게 굉장히 호황은 아님에 불구하고 그래서 또 매년 적지 않은 수가 그래도 응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를 포함해서.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에 사이클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불황기가 얼마가 가면은 지금쯤 이제 딱 합격해서 잘 취득하시면 또 좋은 경기에 영업하실 수 있는 환경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동기부여 받으시고 남은 한 달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